자, 이어서 제 9강입니다. 9강은 교재 페이지 93쪽 밑에 03,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 제한 등이 되겠습니다. 거기 1번 보니까 피난시설 등에 설치해가지고 동그라미 1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넘어갑시다. 넘어가도 괜찮아요. 또 2번 보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3번도 마찬가지죠. 거의 다 대통령령으로 정했죠. 여기는 이제 한마디로 길을 안내하는 것이고, 실제는 이걸로 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령을 펼쳐놨어요. 바로 밑에 2번부터 있죠. 2번부터, 즉 94쪽 밑에 2번부터 시행령, 령 나오잖아요. 이제 여기가 공부하는 겁니다. 이건 이제 앞으로 이렇게 정할 것이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는 것이 아니라 본론은 펼쳐놓은 걸 해야 되거든요. 근데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제가 복잡하고 어렵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 공부는 94쪽 밑에 2번 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 여기서부터 설명 들어갑니다. 뭔 소리냐? 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통로 설치 뭐냐면 바깥쪽 통로 설치. 이제 불이 났어요. 불이 나가지고 어떻게 한다? 바깥으로 통하는 주된 출구와 지상으로 통하는 피난 계단 및 특별 피난 계단부터 도로나 공원으로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죠? 도로나 공지로 도망가야 되겠죠? 나왔는데, 그래서 건물하고 도로나 공지 사이가 좁아요. 사람들 우우하고 나왔는데, 좁으면 서로 밟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폭이 넓어야 된다. 얼마 이상 돼야 되냐? 거기 1번입니다. 이 박스 밑에 거, 이것도 어렵게 나온 적이 있어요. 이것도 어렵게 나온 적이 있다. 어려운 거거든요. 단독택은 그래도 사람이 조금 나오겠죠. 도망 나올 때. 너비가 얼마 이상이라고요? 0.9m 이상.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고, 아주 어렵게 나온 적이 있다. 두 번째, 다른 잡기가 500점 이상의 문화미 입회시설, 종교시설 등등은 3m 이상 폭이 돼야 되겠죠. 다음, 나머지는 얼마 이상이고? 1.5m 이상 폭이 있어야 자유롭게 도망 나갈 수 있단 말이죠. 그 뜻입니다. 그 다음 밑에 2번. 피로틴의 통로 길이가 2m 이상일 때는 피난 및 소화 활동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동차 진입 억제 말뚝 등 통로 보호시설을 설치하거나 통로에 단차를 둘 것. 이게 뭐냐? 피로틴의 통로가 2m 이상이다. 여기 이제 피로티가 있잖아요. 네, 피로티 통로가 있습니다. 이 안의 길이가 2m 이상이에요. 옆으로 보면은 이제 이렇게 길이 났단 말이에요. 이 안에가 이렇게. 근데 이것이 이 안으로 들어갔어요. 2m 이상일 때는 여기다가 갑자기 차를 갖다 여기다 이렇게 차를 대놨어요. 이렇게. 그럼 사람들이 도망갈 수가 없잖아요. 여기서 볼 때는 차가 이렇게 보이겠죠. 이렇게 보이겠죠. 그죠? 이렇게. 그럴 때는 차가 못 들어가도록 말뚝 같은 걸 박아놓는다, 여기다가. 말뚝 같은 걸 박아놔서 못 들어가게 한다가, 아니면 단차를 둔다는 게 뭐냐면, 이걸 갖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동차가 못 들어오게끔 이렇게 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누구만이 도망갈 수 있도록 한다고요? 사람들만이 뛰어서 도망갈 수 있도록 한다는 뜻입니다. 어쨌든 시험제 여기 단독대 0.5m 이상 폭, 바닷물 500점 이상일 때는 문화미 피해설 등은 3m 이상, 나머지는 1.5m 이상. 이런 것도 나온 적이 있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가서 소방 자동차 출입 통로 설치. 소방 자동차 출입 통로 설치입니다. 이것이 이제 어떤 것이 우리가 연상되냐면 요 규정이 생길 때쯤이 언제냐면은 좀 오래됐어요. 저기 의정부에 그 무슨 역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있었는데 아마 아파트인지 오피스텔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간에 불이 났는데 옆으로 옮겨 붙었어. 이렇게. 불은 아마 주차장이 났을 거야 아마. 근데 소방 자동차가 접근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아주 애타는 그 얘기를 하나 그때 신문 난 적 있었는데 혼자서 아기를 기르는 엄마가 혼자서 아르바이트 한다고 여기 다른 데서 이렇게 알고 있고 아기만 혼자 놔뒀는데 이렇게 잘못된 그 기사 본 적 있어요. 여기. 그렇기 때문에
불나면 소방 자동차가 빨리빨리 접근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건물일 때는 다중 이용 건축물, 또 어느 건물 준다중 이용 건축물, 또 뭐다? 층수가 몇층 이상일 때 3층 이상일 때는 소방 자동차가 접근이 가능한 통로를 확보해 줘야 돼요. 다만 도로나 공지에 직접 돼 있어요. 그 건물이 도로 공지에 직접 돼 있으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겠죠. 바로 올 수 있어요. 그럴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렇지 않으면 통로가 있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직통계단. 직통계단은 중개사에서 한 번, 주택관리사에서 한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설명드립니다. 첫째, 원칙. 그러니까 불이 났어요. 그러면 피난층이 아닌 곳에서는 피난층이나 또는 지상토는 직통계단으로 가야 돼요. 도망가야 됩니다. 피난층이 아닌 곳은 피난층으로 도망갈 수도 있고 밑에 지상으로 도망갈 수 있단 말이죠. 이게 직통계단인데 이때 그 계단까지의 거리가 멀리 있어야 돼요? 가까이 있어야 돼요? 가까이 있어야 되죠? 몇 미터 이하에 된다고요? 30m 이하. 이것이 이제 중개사 시험에 나왔어요. 중개사 시험에 나왔고. 다음 예외입니다. 그 건물이 내화구조 불연재료로 되어 있어서 불에 잘 안 타요. 그때는 거리를 조금 늦게 넓어져도 괜찮아요. 즉 얼마도 괜찮다? 50m 이내까지 봐줘요. 그런데 봐주려 하다 보니까 16층 이상이 아파트예요. 16층 이상이 공동택인데 16층 이상 층에서는 16층 이상 전부가 아니라 16층 이상 건물 중에서 16층 이상 층은 50m가 아니라 얼마? 위험하니까 40m 이내가 돼야 돼요. 요 40m 이내가 관리사에서 나왔어요. 그러면 누가 더 어렵게 나온 거예요? 중개사가 더 어렵게 나온 거예요? 관리사가 더 어렵게 나온 거예요? 관리사가 더 어렵게 나왔죠. 그렇게 나왔죠. 예. 그 다음 밑에 자동 생산 시설, 오토매틱 시스템. 이때 스프링클러가 돼 있단 말이죠. 그럴 때는 얼마까지 봐준다? 75m까지 봐주고, 무인 자동화 덜 위험하죠? 얼마까지 봐준다? 100m까지. 이것은 생긴 지가 5년 내가 됐는데 아직까지는 안 나왔어요. 다음 관리사 3번. 직통계단을 둘 이상 설치해야 되는 경우. 이건 두 문제 나왔어요. 이건 두 문제 나왔다. 어려운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 두 문제 나왔어요. 맞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두 문제 나왔습니다. 제가 설명드릴게요. 설명드리겠습니다. 피난층 외층에서는 피난층이나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이 2개 이상 있어야 돼요. 하나만 있으면 막혀버리면 큰일 나니까 2개 이상 있어야 되는데 어떤 건물이 이렇게 2개 이상 있어야 되느냐. 거기 동그라미 일부부터 쭉쭉 나가요. 근데 이게 말이죠. 법을 엄청나게 어렵게 만들어서 그 읽어놓고도 뭔 소리인지도 모르게 돼 있어요. 동그라미 1번 봅시다. 제2종 근린생활종 공연장, 종교집회장, 문화미시설, 종교시설 등등 나가죠. 이걸 우리가 이렇게 읽어야 돼요. 자,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동그라미 1번 넘어가면 또 뭐 있죠?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등 나오죠? 여기서 나왔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문장을 읽을 때 2번 나왔기 때문에 좀 반하긴 반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거기 나가다가 이렇게 나갑니다. 문장 나갈 때 A하고 이거 가운데 점 있죠? B 이렇게 나가잖아요. 이 가운데 점은 같이 봐야 돼요. 같이 보고 그 다음에 C 콤마는 따로따로 띄워서 생각해야 돼요. 그 다음에 만약에 D, E, F다. 이건 같이 봐야 되겠죠? 같이 하고 콤마하고 G, H 따로 이런 식으로 읽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이종 근린생활은 누구만 얘기합니까? 공연장, 종교집회장이지 문화미집회는 별도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시란 말이죠. 이때 면적이 얼마 이상일 때 보통은 200제곱미터 이상일 때 2개의 소장 설치하고, 다만 공연장하고 종교집회장은 몇 제곱미터 이상일 때 300 이상. 이런 걸 갖다가 시험지에 냈단 말이에요. 넘어갑시다. 96쪽 위에. 자, 단독택 중에서 어디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단독택 중에서 어디까지만 연결된다? 다중주택, 다가구주택만 연결되죠? 제1종은 따로 나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외워야 돼요. 이렇게 공부해야 되는데, 맨 끝에 이런 시설인데 제일 끝입니다. 몇 층 이상층으로서 3층 이상층으로서 그 바람잡기가 얼마 이상일 때 200제곱미터 이상일 때, 이게 핵심이에요. 이럴 때도 2개 이상 해야 되고, 세 번째, 공동택이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도 용도 쓰는 건데, 이것도 역시 몇 층 이상일 때 층수는 없죠? 층수는 없죠? 그 층의 용도가 얼마다? 300제곱미터 이상일 때. 그 해당 층이 300제곱미터 이상일 때. 근데 여기 주의할 거 있어요. 거기 공동택 보니까 층당 몇 세대 이하일 때는 이거 안 한다? 4세대 이하일 때는 안 해요. 그러니까 한 층당 세대가 5세대 이상일 때면 이걸 하는 거예요. 4세대 이하일 때는 안 한다. 5세대 이상일 때만 합니다. 그거 주의하시고. 다음 네 번째, 나머지는 몇 층 이상으로서 3층 이상 층인데 받음잡기가 얼마 이상일 때? 400 이상일 때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 마지막 지하층. 지하층은 그 층의 면적이 얼마다고요? 200 이렇게. 그 보는 방법 말씀드렸습니다. 두 문제 나온 적이 있습니다. 두 문제 나온 적이 있다. 제가 여담입니다만 첫 번째 문제 낼 때는 이 시험위원도 이걸 잘못 읽어가지고 시험지를 잘못 냈어요. 그래서 2층 들어서 다 맞게 해줬어요. 그랬거든요. 근데 그 양반이 열받았나 봐요. 그 다음에 또 냈어요. 그때 두 번째 낼 때는, 그 다음에 낼 때는 제대로 냈어요. 이게 진짜 어렵잖아요. 그죠? 용어 자체가. 이게 읽기가 어렵죠. 그러면 이렇게 어려우면 내지 말지. 또 이렇게 점수 깎을 내다가 이렇게 실수한단 말이죠. 자, 이어서 96쪽 4번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 보겠습니다. 첫째, 몇 층 이상이거나 몇 층 이하일 때는 거기 직동계단을 피난계단이나 특별 피난계단을 해야 될까? 5층 이상이거나 지하 몇 층 이하일 때? 지하 2층 이하는 위험하니까 피난계단이나 특별 피난계단을 해야 됩니다. 다만 밑에 박스 요거는 안 해도 괜찮다. 이거는 봐줍니다. 즉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불연조로 되어 있고 다음에 해당할 때 1번 5층 이상층 바람잡기가 200 이하다. 두 번째 5층 이상 바람잡기 200층 되는 마다 방어구이 있다. 이럴 때는 안 해도 괜찮다. 그러시고 다음 판매시설. 예를 들면 백화점 같은 판매시설은 직통계단이 있으면 반드시 한 개 이상을 무슨 계단을 하라고 해요? 특별 피난계단을 하거라. 특별 피난계단을 하거라. 그 뜻입니다. 다음 세 번째 특별 피난계단 설치. 이거는 시험지에 나온 적이 있어요. 중요합니다. 요건 중요합니다. 일단은 일반 건축은 몇 층 이상일 때, 11층 이상일 때, 또는 지하 몇 층 이하일 때, 3층 이하일 때는 지통계단을 뭐로 만들라고요? 특별 피난계도 해야 되는데, 근데 주의할 것은 공동택은 11층이 아니라 몇 층 이상일 때? 16층 아셔야 되고, 또 앞에 괄호열고 공동택은 무슨 공동택은 빠지고 갑복도시 빠지고 이것도 아셔야 돼요. 갑복도시 빠지고 이것도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내용을 아셔야 됩니다. 이거 괄호 3번은 나온 적 있고 꼭 그렇게 아셔야 됩니다. 이건 약간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 올라가서 직통계단에 피난계단 설치. 이건 뭐냐면 직통계단 말고도 플러스해서 직통계단 말고도 추가로 피난계단이나
특별 피난 계단을 설치해야 된다. 지통 계단 말고도 그 뜻입니다. 몇 층 이상 건물인데 5층 이상 건물인데 이제는 용도가 뭐죠? 문화 및 집회시설 등등등일 때는 지통 계단 말고도 그 층 해당 용도 쓰는 반자재가 얼마를 넘는 경우는 2,000을 넘을 때는 2,000 정도 넘을 때는 2,000 정도 이내마다 1개소 이상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로 설치하는 거예요. 다음 5개 피난계단. 이건 시험 문제 나왔어요. 5개 피난계단도 시험 문제 나온 적 있다. 몇 층 이상 2층? 3층 이상 2층으로서 다음에 해당할 때는 옥외 피난계단, 주관식 옥외 피난계단 설치해야 된다. 이거. 옥외 피난계단이 뭐냐면 비상계단 설치합니다. 어떤 경우? 밑에 박스 2개는 대상에 읽으면 보세요. 이거는 5개 피난계단 설치하는 대상입니다. 동그라미 1번, 2번은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 고층 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관리. 밑에 괄호 2번이 중요합니다. 괄호 2번.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 안전관리. 이거 시험지에 나온 적이 있어요.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거는 또 나올 수도 있다. 중요합니다. 초고층 건축물 피난 안전구역. 초고층 건축물은 몇 층 이상이죠? 초고층 건축물 몇 층 이상? 50층 이상. 높이 얼마 이상? 200m 이상이죠? 이럴 때는 피난 안전구역을 설치하게 되는데 몇 개 층마다? 30개 층마다 한 개소 이상 설치해야 돼요. 재밌대? 그런데 이 피난 안전구역이 뭐냐? 피난 안전구역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자, 이거 55층이다. 이거 초고층이에요? 초고층 아니에요? 초고층이죠? 그러면 여기 30층. 여기 25층이죠? 여긴 그죠? 30층, 25층인데 3층 이내마다니까 여기 이렇게 피난 안전구역 설치하고 이건 설치한다 안 한다? 25층인데 해야 돼요. 이내마다 여기도 해야 돼요. 근데 피난 안전구역은 통째로 드러내는 거예요. 비었어요. 여기다가 사무실 들어가면 안 돼요. 다만 예외적으로 뭘 들어갈 수 있냐면 전기실, 기계실은 들어갈 수 있어요. 나머지 이런 상가 같은 거 들어가면 안 돼요. 이게 바로 피난 안전구역인데, 자, 가장 중요한 것은 몇 개 층마다, 몇 개 층 이내마다 30개 층 이내마다 한 개소, 30개 층마다 한 개소. 그러면 결국 이게 몇 층 쓰는, 이거 몇 개 층 쓰는 거예요? 53층 쓰고 있잖아요. 2개 뺐으니까. 그러면 이럴 때는 55층짜리 하는 게 나을까요? 그냥 49층 하는 게 나을까요? 이게 가성비상 49층 하는 게 낫단 말이죠. 여기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요. 여기 하나만 빼면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이따 볼 거예요. 여기는 일단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여기서는 안 들어가죠. 이게 필요 없잖아요. 초고층이 아니니까. 그냥 쓴다고 돼 있죠. 근데 또 나중에 또 하나 있긴 있는데, 일단은 이 경우는 이게 안 들어가잖아요. 자, 그래서 일단은 55층보다 49층이 낫다는 이유를 왜 말씀드리냐면은, 넘어갑시다. 55층일 때는 2개를 빼줬잖아, 이거. 근데 올라가서 준초고층. 준초고층은 뭐라고 배웠죠, 우리가? 이것도 아셔야 돼요. 준초고층은 고층 건축물인데 뭐가 아니다? 초고층이 아닌 거. 예를 들어서 48층이다. 그러면 준초고층이죠. 그러면 거기 2분의 1.
24층. 2분의 1에서 상하 몇 개 층이네? 상하 5개층 이내에서 하나 이상만 있으면 되니까 하나만 해도 돼요. 한 층만 하나만 이렇게 비면 되는 거야, 이렇게. 여기 몇 개 쓰죠? 47개 쓰죠? 하나밖에 손해 안 보죠. 여기는 55개면 2개 손해 보잖아요. 그건 알아서, 건축주가 알아서 할 일이지만. 어쨌든, 준초고층은 전체 층수 얼마? 2분의 1, 상하 몇 개층? 5개층 이내 1개소 이상 피난 안전구역을 설치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 피난 안전구역은 나중에 배울 때 이게 바다면적이 아니에요. 일단 바다면적이잖아요. 그죠? 이것도 바다면적이죠. 이때 용적률을 계산할 때 이걸 잡아야 될까요? 안 잡아야 될까요? 안 잡아야 되겠죠? 손해니까. 그죠? 그래서 용적률 계산할 때 이거 빼줍니다. 바다면적에서는 빼줍니다. 이거. 배우면 되고. 자, 다음 7번. 관람실 등부터 출구 설치. 예를 들어서 극장 같은 거. 거기. 예, 2번. 문화 및 시설. 극장 같은 거 들어가죠? 예식장 들어가죠? 근데, 그러나 어디는 빠진다? 문화 및 집회시설이라 하더라도 전시장, 동물원, 식물원은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덜 위험하니까. 어떤 경우냐? 이런 겁니다. 그림 그리겠습니다. 자, 2번에 극장입니다. 극장, 문화 및 시설, 극장입니다. 영화관입니다. 요즘 무슨 영화죠? 멀티 영화관이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 7층에 영화관이 있다 그러면 여기 1관이 있고 여기 2관이 있다. 이해할 수 있죠? 여기 복도가 있고. 그러면 이제 여기 스크린이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스크린이 여기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죠. 그렇다면 혹시 여기 문을 낸다면 요거 문. 문을 여기 내야만이 불나면 불났으면 문을 갖다 여기 이 문을 통해서 도망 나올 거 아닙니까? 이건 실내다, 실외다? 실내죠. 튀어나오겠죠. 근데 이 문이 말이죠. 문이 만약에 안으로 당기게 돼 있다. 여기 사람들이 여기서 안으로 당기게 돼 있다. 될까요? 안 될까요? 안으로 당기려는데 사람이 막 뒤에 밀려오니까 못 당기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게 보통 영화관 가면은 안장을 놓을 때 이게 덜렁덜렁합니다. 언제 팡 하면 튀고 나올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보니까 거기 이렇게 이 문이 출구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냐면 거기 국토교통부 령하는 기준에 따라 하게 돼 있대요.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령이 정하는 기준이라는 것은 잘 열게 해야 된단 말이죠. 그 뜻입니다. 영화관 생각하면 돼요. 다음 밑에 8번. 8번은 뭐냐면 그래서 이제 8번입니다. 8번 이겁니다. 이 8층짜리 있는데 이렇게 영화관인데 그래서 이제 여기 불나서 여기 튀어나왔어요. 내려왔어요. 이제 여기 비상계단 타고 막 내려왔습니다. 내려올 수도 있죠. 막 내려왔어요. 이렇게 불났을 때 엘리베이터 타는 게 좋다. 비상계단 그냥 걸어놓는 게 좋다. 걸어놓는 게 좋죠. 내려왔는데 여기 내렸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 마지막 요거 있죠. 요거하고 이제 바깥에 지상으로 통하는 이 문 있잖아요. 요것도 안 열리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보니까 바깥쪽으로는 출구를 갖다 또 역시 설치해야 돼요. 그죠? 출구가 잘 열려야 되겠죠? 어떤 경우는 막 잠가놓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게. 어떤 것들입니까? 여기 그 대상시설 나오죠? 이건 시설이 더 많네. 여기도 역시 문화 및 시설은 뭐는 빠진다? 전시장, 동식물은 빠진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회전문 설치. 그건 별거 없고. 99쪽 위에 회전문 설치. 저는 처음 회전문 생겼을 때 어지러지러 해가지고 들어가기가 힘들더라고요. 지금 조금, 그죠? 처음 생길 때 이렇게 부딪힐 것 같기도 하고 막 불안하고 그랬는데 요즘 좀 괜찮지만 요즘 회전문을 많이 없애버렸어요. 사고가 많이 나와요. 저같이 똑똑한 사람도 부딪히는데 할머니들은 더 부딪히죠. 그죠?
자, 그렇다 치고. 자, 됐고. 다음 9번. 외부 공간, 난간, 옥상 관자 헬리포트 설치. 외부 공간 설치. 이거 시험자 문제 나온 적 있어요. 자, 이건 뭐냐면은 받음 잡기가 얼마 이상입니까? 3천 이상. 요겁니다. 근데 이 3천 이상이 어디에 들어있냐면 지하에 들어있는 거예요. 지하에. 요거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이렇게 지하에 있잖아요. 이게 여기가 이 공연장이 지하에 있어요, 이게. 받음 잡기가 얼마라고요? 3천 이상이면 만약에 불나면 지상으로 나와야 되겠죠. 여기 문이 있어야지 지상으로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상으로 통하는 거기 천장이 개방됐다. 천장이 뭘까요? 지하에서 천장은 지상이죠. 그죠? 그렇게 돼야 된단 말이죠. 즉, 얼마 이상일 때? 3천 정도 이상. 이거 시험 문제 나온 적 있어요? 3천 정도 이상. 다음 두 번째, 난간 나온 적 있습니다. 옥상 광장이나 2층 이상층의 노대는 발코니 같은 데 튀어나온대요. 떨어질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난간이 높이가 얼마 이상 돼야 된다고요? 1.2m 이상 돼야 돼요. 이거 옛날에는 1.1m였어요. 근데 요즘은 젊은 세대들은 키가 크다 보니까 1.2로 변한 거예요. 1.2로. 결론. 건축법상 난간 높이는 얼마다? 1.2m다. 시험지에 나온 적 있어요. 쉽게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주택법상 난간 높이는 얼마냐? 주택법상 아파트 같은 난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건 난간 높이가 얼마냐? 찾아보겠습니다. 주택법 가겠습니다. 이제 심화 강의니까. 주택법상 난간 높이 233쪽 제일 밑에 보니까 바닥의 마감면으로부터 난간 높이가 얼마다? 120cm 이상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택법에서는 아파트 같은 거 지을 때. 그러면 어디가 더 높은 거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네? 어디가 더 높아요? 어디가 높냐 그러면 우리가 마스크 써서 안 보여서 그렇지 미소를 지어야 돼요. 원래 미소를 지어야 돼요. 왜? 똑같으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건축법은 뭐로 표현하고? 미터로 표현하고 주택법은 센티미터로 표현하는 거예요. 둘 다 알아놓으세요. 둘 다 중요해요. 둘 다. 꼭 알아놓으세요. 다음, 옥상광장. 옥상광장도 나온 적이 있어요. 옥상광장의 특징은 뭐냐면은 층수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면적이 없어요. 그냥 몇 층 이상일 때 한다고요? 5층 이상일 때 옥상광장 하는 거예요. 5층 이상일 때 거기 용도 쭉 나오죠? 그럴 때 옥상광장 하는데 면적은 보인다 안 보인다? 면적은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주의하시고 5층 이상. 다음 비상문 자동 개폐 장치 설치. 이게 뭐냐면은 최근에 들어간 거예요. 2021년 4월 9일자로 들어간 거예요. 2021년 4월 9일자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불났을 때 이제 물론 가장 좋은 건 뭐예요? 지상으로 도망 나오는 게 가장 좋은 거죠. 근데 지상에 막 불나면은 하수시 어디로 올라가요? 옥상으로 올라가려고 했는데 옥상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사람들 많이 돌아가신 분도 있잖아요. 옥상문이 안 열려서. 그래서 지금은 거기 비상 자동 개폐 장치. 원래 옥상인 어떤 건물이 불나면 일단 전기부터 차단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전기가 안 되니까 만약에 전기로 열리는 거면 열리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차단될 때 자동적으로 열리게끔 하는 비상문 자동 개폐 장치를 갖다가 설치해야 돼요. 그렇게. 그럼 저절로 열려서 도망가겠죠. 옛날에는 옥상 같은 데 막 자물쇠를 잠궈놓고 그랬거든요. 이거 안 되거든요. 그런 뜻입니다. 자, 됐고 그다음에 헬리포트 100쪽 중요합니다. 이거 나온 적이 있습니다. 헬리포트는 일단 아주 쉽게 나왔어요. 거기 충수가 몇 층 이상이래요? 11층 이상. 근데
10층 이상이라고 낸 적이 있어요. 10층 이상이라고 난 적이 있습니다. 10층 이상. 너무 쉽게 나왔어요. 근데 건물 그리겠습니다. 헬리포트 건물을 그려 보겠습니다. 헬리포트 건물을 그려 보겠습니다. 헬리포트 건물 그립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두 가지 그림이 나옵니다. 이렇게 두 가지 그림이 나오는데 일단 몇 층 이상이라고 그랬죠? 11층 이상. 그래서 여기 분명히 11층 이상 건물이죠. 그때 거기 바람잡기도 아셔야 돼요. 바람잡기 얼마 이상입니까? 1만 제곱미터 이상. 주의할 것은 거기 1만은 여기 요 11층 이상만 1만이다. 전부가 1만이다. 11층 이상만 1만이에요. 이 부분. 그렇기 때문에 전부는 1만이 훨씬 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 이거는 평지붕, 이거는 경사지붕이에요. 자, 불이 나서 헬리콥터가 떴어요. 여기는 헬리콥터가 앉을 수도 있고 이렇게 출동할 수가 있게 됐죠. 그런데 여기는 이 헬리콥터가 앉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여기 파일럿가, 조종사가 경력이 20년 경력이에요. 여기 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제 안 속아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럼 여기는 앉을 수 있잖아요. 요거 어떻게 하냐면, 이거 단면대로 그리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헬리포트를 설치하든가, 여기 꼭 설치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주의하세요. 설치하고 나요. 설치하거나 또는 여기 주사발이 내려가지고 한쪽에다가 사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리는 거 있죠? 대피, 거기 인명구조 할 수 있는 공간을 설치하면 돼요. 평지붕은 헬리포트 꼭 설치하는 건 아니에요. 헬리포트를 설치하든가 인명구조 공간을 설치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경사지붕은 헬리콥터 자체가 못 와요. 그러면 사람들이 여기 대피 공간 뭘 설치한다? 여기 경사지붕 밑에 대피 공간을 설치하는데 이건 나중에 용적률 할 때 연면적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요. 이거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시험 문제 몇 층 나왔다고요? 11층 나왔어요. 근데 10층이라고 나왔어요. 10층인데. 이걸 외울 때 어떻게 하냐? 헬리콥터는 영어로 뭐로 시작한다? 대문자. H로 시작하죠? 이럴 때 11층 외우고 몇만? 1만 이렇게 외우면 되겠습니다. 별것도 한다. 됐고. 다음 대피공간 10번. 이 대피공간은 최근에까지 나왔어요. 20일이 나왔잖아요. 여기 대피공간은 2번 정도 나왔어요. 2번 정도 나왔습니다. 2번 정도. 자, 대피공간 2번 정도 나왔는데 이건 뭐와 관련되냐면 발코니와 관련돼요. 발코니하고 관련되는 겁니다. 발코니 관련되는 겁니다. 이때 일단은 주의할 게 있어요. 공동택중 뭘까요? 아파트죠? 주의할 것은 몇 층 이상 층이죠? 4층 이상일 때 대피공간을 설치해야 돼요. 4층 이상일 때 대피공간을 설치하는데 2개 이상 지통계단이 없을 때는 대피공간을 설치한다. 몇 층 이상일 때 아파트로서 4층 이상. 이거 주의하세요. 왜 주의하라고 그러냐? 주택법에 의하면 3층 이상일 때 비슷한 게 나와요. 주택법은 3층 이상일 때 비슷한 게 나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아까 그 비슷한데 거기. 자, 주택법 232쪽 232입니다.
가운데 동그라미 2번. 공동택의 3층 이상인 발코니 나오죠? 3층 나오죠? 3층. 주택법은 3층 이상입니다. 건축법은 4층 이상입니다. 근데 이걸 헷갈리게 낸 적이 있어요. 건축법에서 3층 이상 그렇게 낸 적이 있어요. 아니죠? 몇 층 이상이죠? 4층 이상이죠. 얘기하시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100쪽. 돌아와서 대피공간 설치하는데 어떻게 설치하느냐. 1번, 2번 대피공간은 바깥 공기가 들어야 되고 2번 다른 부분하고 구획이 돼야 되고 시험지는 뭐냐면 3번이 중요해요. 3번. 이 대피공간을 갖다가 발코니 설치할 때 혼자 쓸 때는 면적이 2제곱미터 이상이에요. 같이 있을 때는 면적이 얼마? 3제곱미터. 요거 시험지 나왔어요. 대피공간을 두 집이 있을 때는 3제곱미터 이상, 혼자 있을 때는 2제곱미터 이상. 요거. 그리고 대피공간은 그 문이 불이 잘 접근해야 돼요. 불이 잘 안 들어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밑에 보니까 뭐죠? 60 플러스 방화문을 설치하라.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제일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 아파트 4층에 살 때 대피공간 있는 아파트도 있고 없는 아파트도 있어요. 없는 아파트는 어떻게 했냐면은 밑에 예외예요, 예외. 없는 아파트는 첫째 1번. 여기가 만약에 이렇게 여기 401호다. 402호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옆집하고 벽이 두껍겠죠? 그리고 이제 이 두 집 쓸 때는 여기 발코니가 발코니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발코니가 나와 있잖아요. 두 집 쓸 때는 여기 면적이 얼마라고요? 3제곱미터 이상. 혼자 쓸 때는 2제곱인데 이렇게 안 해도 괜찮다. 거기 밑에. 예. 첫째, 이 발코니가 여기하고 여기 간에 얇은 구로 돼 있다. 그럼 여기로 도망가면 되잖아요. 뉴스 나온 적 있었죠? 어느 여자분이 이렇게 옆으로 도망갔다고, 살았다고. 그래서 이렇게 얇은 구로 하면 이거 필요 없다. 거기 1번, 얇은 거.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 구조일 때 괜찮다. 둘째, 얇게 안 돼 있다 하더라도 뭐가 있다? 문이 있다. 피난구. 옆집하고 문이 여기 있어요. 여기 문이 있어요. 근데 좀 찜찜하겠네. 그죠? 그래서 문이 있어도 괜찮아요. 근데 문보다는 얇게 있는 게 낫겠죠. 얇게 된 아파트 많죠. 이렇게. 또 세 번째, 007 시리즈예요. 이거 안 하려면 어떻게 하냐? 이 바닥을 딱 이렇게 열면은 밑에 이렇게 이게 사닥다리가 연결돼요. 그거 3번. 하향식 피난구. 이것도 문제가 좀 있어요. 밑에서 타고 올라올까봐. 하여튼 그래요. 이렇게. 네 번째, 기타. 이럴 때는 굳이 대피공간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예. 예, 됐습니다. 예. 이건 봐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괄호 2번. 요양병원 등의 대피공간. 요양병원 등의 대피공간이 되겠습니다. 즉, 요양병원 등등은 그 노인네들이 불났을 때 자력으로 이동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러니까 전에 이게 요양병원에서 지방에서 불나가지고 많이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강화시킨 거예요. 제일 취약한 데가 요양원이에요, 요양원이요. 이 요양원 문화가 좀 씁쓸한 문화입니다만은 어쩔 수 없어요. 그죠? 이게 어서거나. 그런데 저나 여러분이나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여튼 그래요. 어쨌거나 이게 안전해야 돼요. 그래서 보니까 1번 각 층마다 별도로 구획된 대피공간이 있어야 될 것. 2번 거실에 접하여 설된 노대 등 거실, 호실, 병실 옆에 바깥에 이렇게 노대 같은 거, 발코니 같은 게 있어야 돼요. 혹시 거길로 이제 이렇게 구조하든. 또 세 번째, 계단을 이용하지 않고 건물 외부의 이상으로 통하는 경사로나 인적 건축물로 피난할 수 있도록 연결부 또는 연결 통로가 있어야 된다. 그 뜻입니다. 그림을 그려볼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건물이 있고 여기 건물이 있으면 만약에 불이 이렇게 막 올라온다. 그럼 어떡합니까? 이렇게 영일복도. 여기를 밀고 가야 되겠죠? 휠체 이거 밀고 가야 될까 하면 여기로 영일복도를 하든가.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이렇게 쭉 타고 내려오는 거. 계단은 못 타잖아요. 이 노인들 계단 타기가 힘드니까 그냥 쭉 미끄럼 타고 내려오고 이런 식으로. 이게 경사로, 경사로 나오죠? 경사로 같은 거, 이런 거 내려올 수 있게. 하여튼 간에 해놔야 돼요. 예. 이거는 인명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요양병원 같은 데는, 불나면 크게 사고가 나요. 그죠? 불나면 크게 사고가 납니다. 이어서, 건축물의 방화시설 등. 여기는 굉장히 복잡하게 되는데, 이건 생략하고, 뭘 좀 받으냐면은, 102쪽. 102쪽. 밑에, 방화벽입니다. 방화벽은 동그라 1번. 이거 시험지에 나온 적 있기 때문에. 중개사, 관리사 다 나왔어, 이거. 방화벽. 방화벽은 불이 잘 옮겨 붙으라고 있는 거예요? 불이 옮겨 붙지 말라고 있는 거예요? 옮겨 붙지 말거라. 타면 그것만 타거라. 그것만 타라는 얘기죠, 방화벽은. 그래서 방화벽을 쌓으려면, 즉 구획하려면 연면적이 얼마 이상 할 때 방화벽을 해야 된다? 1,000제곱미터 이상.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근데 이 구획된 방이 넓어야 될까요? 좁아야 될까요? 좁아야 되겠죠. 넓으면 너무 많이 타버리니까. 그렇기 때문에 얼마 미만 돼야 된다? 받음잡기가 1점 미만씩 쪼개야 돼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원적으로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할 때는 쪼갤 때 받음잡기 1점 미만씩 쪼개야 된단 말이에요. 요거 시험지에 나왔어요. 1,000, 1,000. 다만 주요 구조부가 내화 구조이거나 불연제적인 건축물이다. 또 기타인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 그렇습니다. 주요 구조부가 내화 구조나 불연제적이단 말이죠. 즉 불에 잘 탄다, 안 탄다? 안 탄다. 또 구해갈 수 없는 창고 같다. 너무 크단 말이죠. 이럴 때는 이게 무슨 물품 창고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럼 엄청 크잖아요. 이런 건 쪼개놓으면 안 되니까 그런 건 봐주겠다는 뜻입니다. 예, 제일 밑에 연면적이 얼마 이상일 때 1,000제곱미터 목조 건물은 거기 국토기토부령이 정한 바에 따라서 불이 잘 나니까 방화구조를 하거나 불연제로 해야 된다. 이렇게 시험지 나온 건 방화벽 1,000 나왔습니다. 그거 중개사 관리사 다 나왔어요. 옆에 방화구획 생략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너무 복잡하고 뭐가 안 나오니까, 가성비가 안 나오니까. 자, 일단 하고, 그 다음에 위에, 백사쪽 제일 위에, 방화주구 안의 건축물. 방화주구 안의 건축물입니다. 요거 시험지에 나왔어요. 우리도 나오고 중개도 나왔습니다. 2번. 방화주구 안의 건축.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9강은. 3번. 건축물의 마감재료 이하 실내건축 등은 10강에서 만나보면 되고, 자, 9강은 104쪽 위에 2번. 방화주구에서의 건축물을 만나보면 되겠습니다. 이건 중개사, 관리사 다 나왔습니다. 첫째 뭐냐? 국토법상 어느 주구에서? 방화주구에서 무엇을?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 지붕, 외벽을 내화 구조로 해야 된다. 요거 시험지에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주요 구조부하고 지붕하고 그다음 뭐죠? 외벽입니까? 내벽입니까? 외벽인데 내벽 이렇게 낸 적이 있어요. 내벽 이렇게. 그리고 내화 구조를 불연재료. 그래서 틀리겠죠. 불연재료가 내화 구조죠. 그래서 외벽에다가 내화 구조입니다. 내벽이 아닙니다. 그런 거 아시세요? 지붕 들어가고. 그러나 밑에 기억니은 요것도 나왔어요. 이거는 굳이 한다 안 한다? 안 해도 괜찮다. 뭘까요? 첫째, 연면적 30제곱미터 미만인 단층 부속 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면이 내화 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다. 두 번째, 도매시장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주요 구조부가 불연재료다. 이럴 때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꼭 아시고. 다음 2번 다른 겁니다. 방화주간에서 공작물로서 간판, 광고탑, 그 밖에 대통령령을 하는 공작물 중 건축물 지붕 위에 설치하는 공작물이나 높이 몇 미터 이상 공작물은 3m. 요거는 주요부를 뭐로 하라고요? 불연제를 한다. 3m 이상. 요거 기억하시고. 예, 그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거기 방화주고 동그라 1번 시험 문제 공인중개사 우리 나온 적 있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부분하고 굉장히 어렵죠? 복잡하죠? 어쨌든 간에 선별해서 제가 해드리겠는데 좀 어려운 편입니다. 그래서 이거 빨리 끝내야지 좀 쉬울 텐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우리가 법에서 건축법이 제일 어렵습니다. 건축법 끝나면 주택법, 공동등록법은 실무에서 들어본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쉽게 나갈 수가 있어요. 건축법만 잘 끝내면 됩니다. 일단은.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제9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했습니다.